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기획사정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캐나다로 도피한 윤지호 씨 송환과 관련해서 캐나다 측이 범죄 보완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검찰이 깔아뭉개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청와대가 김학의 성접대 의혹 또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거기에 개입한 바가 없다. 네. 그렇게 지금 이례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청와대가 역대 청와대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강욱 비서관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서관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행정관이 뭐가 연루가 됐을 때 사실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단언하는 경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수사가 되거나 했을 때 청와대의 그런 단언이 나중에 불똥이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내 발언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검찰 수사에서 아니더라도 내 발언이 나한테 일단 이 나중에 재판에서 이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요. 발언의 증언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니까. 하지만 지난번 최강욱 사건에서도 최강욱이 비서일 때 조국 아들에게 그때 저기를 문서를 띄워줬을 때 그것이 적법하다는 걸 청와대가 나서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때도 비판을 엄청 받았거든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획사정한 것 없고 또 여기에 이광철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부적절하냐면 검찰 수사가 이광철까지 완전히 갔어요. 이광철과 그다음에 그 이규영 검사 진상조사는 이규영 검사 간의 통화 내역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광철 비서관이 전체적으로 이 김학의와 관련된 뭐 출금 이전부터 이 수사에 연루가 됐다라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환도 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연루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선을 긋는다. 대단히 부적절하면서 이 모든 이 상황을 아닌 것으로 정하고 지금 뭐랄까 검찰에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제시한 셈이죠. 그렇죠. 청와대는 기획사정을 안 했다. 그게 이광철은 관여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대변인 선 위에 아마 국민소통수석이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청와대는 왜 이렇게 하고 나섰을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변필건 부장검사 이 사건 기획사정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 아주 깊숙이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지금 1차적으로는 청와대로 오는 불똥을 차단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대통령한테까지 누가 미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밝혀지면 사실상 문 대통령한테도 직접적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수사해라 뭐 해라 하는 게 모든 게 기획이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완전히 개입한 어떤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관들만 뭐 이렇게 연루가 됐다라는 사건과 다르게 당시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김학의를 수사하라, 4대 사건을 수사하라라고, 3대 사건을 수사하라라고.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 3대 사건을 수사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게
전후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에 어떤 걸 기획했는데 거기에 문 대통령이 그 다음에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짜맞춰서 기획한 거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 오는 그런 그 수사의 칼날을 일단 미리 한번 제어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아주 손사래를 쥐고 그냥 네. 무조건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변호사 출신이라 그럴 거예요. 이 사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끝난 뒤에도 네. 얼마든지 그럼. 다음 정권에서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 근데 2019년 3월에 네. 박상기 법무장관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 불러갖고 조지구 명우를 걸고 3대 사건을 수사하라. 뭐 지난 거 그거 필요 없다. 지났더라도 다 조사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기획을 이광철이가 당시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기획을 해가지고 그때 버닝썬 사건 네. 이것은 청와대의 그런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네네. 윤규근 예. 경찰총장이라고 예. 불려진 사람 아닙니까? 예. 총경. 예. 윤규근 총경. 예. 이 윤규근 총경이 또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닝썬 사건이 잘못오면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이다, 장자연 사건이다 끌어넣어가지고 네. 물타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사정을 했다. 그게 지금 알려진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규근과 이광철이 서로 통화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불려가서 증언을 하죠. 네. 지금 동영상에 있는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 이렇게 이렇게 발언을 하고 윤규근이 이광철한테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참 잘하죠. 우리 민감용 참 잘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광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세게 나갔어야 된다. 검찰관과 대립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었어야지 하고 아쉬워하는 이 내용에 정말 국민들이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미리 짜고 이렇게 하는구나. 경찰청장이 괜히 진짜 자기 소신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림을 갖고 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그 기획사정 소위 말해서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재조사한 그 배경이 바로 윤중청 보고서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면담 보고서. 윤중천 보고서, 면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이규현 검사예요. 네네. 그 이규현 검사가 바로 이광철하고는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고 변호사도 같이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친구나 다름없죠. 그렇죠. 예.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이규현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을 때 윤중천을 몇 차례 만나가지고 그 면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보고서를 정직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그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 이광철과 이규현이 공모를 했다. 네네. 또 나아가서는 그 불법 출금 때도 네. 이광철이 또 이규현한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 빨리 불법 출금이든 뭐든 못 나가게 해라. 김학의를 예. 출금을 막으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사번호고 뭐 이런 건 막 거짓으로 그렇죠. 수사번호까지 붙여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차기근 출입국 관리본부장한테도 이광철이 전화해가지고 이규근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빨리 오면 결제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은 차기근 본부장이 다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광철이가 했다고. 근데 이광철이가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고 청와대에서는 오리발을 내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지금 그 교수님 말씀 중에도 너무나 많이 이광철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전혀 다른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광철이 이규현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청와대는 단 한마디로 관여한 적 없다라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게 참 문제이고요. 다시 좀 복귀를 하면 원칙대로만 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5팀 대검 진상조사단의 5팀이 이걸 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신설된 8팀한테 이걸 넘겨라 라고 하면서 8팀에 갑작스럽게 또 명단에도 없던 이규현 검사를 포함시키고 그 포함시키는 과정도 차규근 그 본부장이 증언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광철이 직접 소개해서 이규현 검사하고 이렇게 그 통과가 됐다라고 나타나듯이 그래서 8팀이 이 맡게 됐는데 5팀은 그때 그런 어떤 뭐 윤곽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련도 없고 뭐 이건 뭐 그 성폭행 김학의의 성폭행 혐의는 사실 무혐의 혐의가 없고 뭐 이런 결론을 이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8팀이 가져가서 5팀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수사관들한테 묻지도 않고 8팀이 새롭게 윤곽근 또는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 이름 다 나오고 해서 이규현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 왜냐하면 면담 보고서도 나중에 증언 들어보면 이규현이 혼자서 그걸 수정을 했더라고요. 수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이광철과 이규현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런 자의 이광철이가 관여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점에서 어떤 거는 왜 어떻게 해서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관여 안 했다라고 딱 끝나버리니까 더 큰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광철이가 수사를 받는 것은 막아보자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고 이광철은 뭐 이번 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개입 등 이 정권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집사 역할 비슷한 것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청와대 그 가족들 그 관리도 이광철이가 총괄한 거 아닌가. 그 전에는 이제 그 밑에 윤기근이를 네. 이제 또 꼬봉으로 부하로 두고 있으면서 네, 네. 관리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그러는데도 참 나가지 말라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찾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나가면 소환되는 걸 못 막아줘. 그렇죠. 방어할 방어할 수 방법이 없어. 없고 정신 차려. 소환될 경우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광철이가 뭐 염려해서가 아니라 다 자기들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그 보호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 윤규근 저는 이제 또 밝혀져야 되겠지만 백원우, 이광철, 윤규근은 말씀하셨듯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예. 정말 뭐 그 하다못해 아직도 뭐 안 끝났지만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그 불만을 가져서 이 고소하고 이렇게 폭로를 했던 그 A 씨에게도 전화한 사람이 윤규근이던데요, 보니까. 그래. 예, 예. 거기도 윤규근 이름이 나와요. 해결사 같은. 예, 해결사 노릇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해결사 같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윤규근도 엄청나게 많은 형이 때문에 불려다니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규근도 한 번도 구속도 안 하고, 예, 구속도 안 당하고 무혐의 판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사람 명단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권력 핵심부 깊숙한 비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살려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제 그만두었기는 했지만 오직 했으면은 그만두었겠습니까? 쫓아내려 안 되니까 아예 검찰을 없애보려고 들은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쑥 들어갔어요? 지금 검수완박 지금 쑥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이 조국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국을 무리하게 장관으로 시키려고 했던 행동, 그러니까 정권이 오만하지 않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의식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 중립적인 사람도 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반대하는 사람은 물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도 꼭 했던 상황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합적인 그런 그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부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당연히 오만하고 자기네들이 막무가내로 인사를 하고 27차례인가요? 그 청문 보고서 없이 인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비리가 있으니까 이건 해야 돼라는 그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먼저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만함이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스스로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 지금 안 하죠. 뭐 반성은커녕 제가 보기에는 재보선이 실패로 패배로 끝나더라도 오히려 더 반성하고 성찰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점인데 그렇죠. 윤지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해서 수사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자연 네네. 사건 아닙니까? 네. 그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해갖고 윤지호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네네. 리스트를 봤다. 자기가 장자연의 친구다.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예.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의인으로 이제 둔갑을 시키고 둔갑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갖고 안민석 뭐 이런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의인을 한다 해갖고 모금을 왕창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 네. 거짓말한 걸로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로 지금 도피해버렸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그럼 그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무슨 증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뭉개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지호가 그 인스타나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한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게 그때 왜 자기 생일 파티를 캐나다에서 하면서 예. 자기는 캐나다 경찰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하고도 다 잘 지내고 있고 검찰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 나 협조할 거야 이렇게 도리어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그 리플렛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거짓말 같은 거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사실이었어요.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이 캐나다 범죄 인도로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이제 범죄 인도를 하려면 범죄인을 인도시키려면 죄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죄가 뚜렷이 해야지만 인도시키는 건데 지금 캐나다 정부가 야,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라고 한 건 첫 번째는 범죄 인도를 해달라고 할 때 정확하게 정말 이 죄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눈치를 본 거죠. 이거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불려와가지고 조사해갖고 다 까발리면 이거 유해까지도 그렇죠. 불똥이 튄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자료도 안 보내고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부터 형식적이었고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캐나다는 2차적으로 지금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야 자료 다오. 근데 그거를 지금 검찰이 경찰한테 저 사이버 범죄 수사대 자료 줘 하갖고 1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고선 지금까지 그걸 캐나다에 주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보완하라고 했어. 이게 지금 아직 모자라거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장장 6개월 동안 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교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무슨 이 윤지호가 희대의 무슨 연쇄 살인범이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갖고 그 많은 사건들을 만약에 다 데이터를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내용이 뻔하죠.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거짓말해갖고 모금하고 죄도 사실은 허위사실과 그다음에 이 모금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입증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인가요? 근데 6개월 동안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지금 윤지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일 파티를 SNS에 올릴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 바로 검찰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걸 뻔히 알고 있다. 그래갖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그러니까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그런데 뻥뻥 이것을 치는 지금 이성윤이가 지검장관은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데 의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도 거짓말 한 거고요. 국회에 불려나왔고 법무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의 수문장이 돼가지고 탁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검찰총장으로 사실상 내정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선거가 끝나면 이제 이번 달 중순경에는 이성윤이를 뭐 총장으로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진욱하고 황제 영접 사건 네. 또 황제 수사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이성윤이가 논란을 빚어갖고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 사건은 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공수처장 맞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 최고의 그것도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장을 맡고 있습니까? 아니 기가 아시다시피 막혀요. 기관 그러니까 그런 이 권력을 수사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그 수사기관의 총책임자라면 그나마 뭐 서열은 없지만 그나마 이 3급 이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예 고위공직자 아니에요. 이 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그 이 힘이 뭐냐면 권위거든요. 권위가 있어야 그 권력에 힘이 실어지는 겁니다. 네. 국민이 권력을 주지만 그 권력은 자신이 권위를 보일 때 그것이 이 칼에 어떤 힘이 실리는 건데 지금 김진욱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 차를 제네시스 차를 보내서 이렇게 그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해서 다시 그 이 회의 조사가 아니라 회의 같은 어떤 상황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의 해명도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해명을 했어야 됐다. 즉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당당하게 어떤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계속 꼬여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우선 조사를 했으면은 조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CCTV를 내놔라. 어떻게 조사했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CCTV에 다 녹화가 됐을 거. 그걸 내놓으라니까 우리는 CCTV 없는 회의실에서 했다. 그러니까 과천청사 5동 332호실은 조사실이 아니고 회의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의한 거예요. 이성윤 모셔다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애완견도 아니고 애완 강아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CCTV를 이 김진욱 측에서 지금 공개한 거 아닙니다. 그 특종했어요. 누군가가 제보한 겁니다. 그렇죠. 제보한 거예요. 제보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내놔라. 지금 이 검찰이 CCTV를 내놔라라고 한 건 어떤 이유냐면 당신들이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김진욱과 여영국 차장과 그다음에 임모 수사관과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모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 사람들이 함께 거기 들어갔다는 걸 보여다오 했더니 이 공수처가 처음으로 CCTV 보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성윤이 엘리베이터 탄 장면만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도, 그 방에 들어가는 복도 CCTV하고 그 다음에 그 방 내에 CCTV를 보여라. 그랬더니 갖고 있다가 원래 오늘이 한 달째예요. 지워지는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 아니면 그 다음에 지워지니까 어저께 딱 검찰이 결심을 한 거예요. 통보를 한 거예요. 뭐냐면 너네 그렇게 어저께까지 안 주면 우리는 압수수색으로 오늘 들어간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놓은 게 복도 사진이에요. 그리고 방은 없어요, CCTV가. 그러니까 몰리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방에는 CCTV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가 공수처장이라고 있으니 무슨 권력 비리 수사를 하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같아도 설설설 기는 공수처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배경이 경희대 대통령 후배 이성윤이고 차기 검찰총장이 된다더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만만한 뭐 야당 측 인사라든가 무슨 그런 쪽이나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처음부터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굵게 자기가 딱 그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그 기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떠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가 필요한 언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신의 어떤 보위에 급급한 느낌이고 이 기관이 앞으로 존속할 것인가 신뢰를 받을 것인가는 아무런 염두에 두질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앞으로 무슨 수사를 벌이더라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단초를 지금 자기가 스스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환무치한 그런 정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표를 달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표를 줘야 합니까? 회초리를 드려야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